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가 단엽을 하고 난 이후라 많이 빳빳합니다. 이런 건 이게 부러질 망정 안 구부러지겠죠. 많이 빳빳합니다. 이게 순이 쭉쭉 자라게 두면은 이게 부드러운데 가지가 단엽을 했기 때문에 빳빳해지는 겁니다. 많이 성장할수록 부드러워지죠. 그래도 빳빳할 때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부드러워질 때까지 못 기다리겠죠.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는 늘 같은 비슷한 소재로만 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미 다 밭에 다 있기 때문에 소재들이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걸 이렇게 되풀이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가을철 되면은 밭에서 캐는 물건들 이제 분에 심는 거라든가 또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초겨울 늦 가을 돼야 이제 그거 됩니다. 요새는 늘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거 한 번 더 감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감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잎이 색깔이 나빠진다, 뭐 누렇게 된다, 그런 그 왜 그러느냐고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요. 명확한 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는 뭐 알 수가 없겠지요. 물건을 앞에 놓고 본다고 해도 잘 알듯 말듯 할 텐데요. 안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짐작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주로 물 관리가 첫째 그 문제가 되고요. 본인은 이제 잘 준다고 줬는데도 그게 물이 잘 안 들어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충분히 준다고 줬는데도 사실은 많이 주는 게 아닌데도 충분히 주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오게끔요. 충분히 주시고 꾸둑꾸둑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축축이 젖어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항상들 그래 말씀하시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나 하고 대묻습니다. 물을 너무 안 줘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면은 너무 많이 줘서 죽었나요? 다들 그러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늘 제가 응애 말씀을 드리죠. 응애 무섭습니다. 응애는 전체 잎이 퇴색됩니다. 그건 노랗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잎이 뿌옇게 색깔을 잃어가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색깔을 잃어갑니다. 색깔이 이제 완전 녹색이 아니고 뿌옇게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면은 그거는 응애입니다. 응애. 그럴 때는 응애약을 빨리 쳐주면은 서서히 색깔이 돌아옵니다. 늘 응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응애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응애 말씀을 드리죠. 다른 거 입마름병이라든가 뭐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건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많이 걸리는 거고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좀 습하다든가 하면은 탄저병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공기 중으로도 입마름병 같은 건 옮지요. 그래도 하나씩 있는 거는 어디 옮겨올 데가 없으니까 가정에 소량으로 있는 건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응애는 잘 걸리죠. 응애 눈 밝으신 분들은 이게 손을 대고 툭툭툭 이렇게 털어보면은 손에 아주 미세하게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주로 향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척백나무 하다못해 철쭉류 잎사귀에 그건 많이 낍니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병이 발생된 다음에 약을 쳐도 살아나니까 괜찮은데 제일 무서운 게 물 마른 겁니다. 물 마른 걸 하고 마르면은 천하 없어도 안 살아납니다. 마사에 좋은 마사에 심어 물을 줬을 때 하여튼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이제 흙으로 심어졌다면은 하루에 20번 줘도 안 죽습니다. 물 10번, 20번 줘도 안 죽으니까 그 물 많이 줘서 죽었나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콩나물은 다 금방 썩어버리겠죠. 콩나물은 그렇게 연한 뿌리인데도 물 하루에 여러 번 줘도 썩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물 빠짐이 바로바로 적시돼 버리니까. 콩나물은 콩끼리만 둬가지고 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질 리가 없지. 그래서 안 썩고 이제 콩을 나물로 먹는 것처럼 콩나물은 절대로 물이 순환이 되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썩질 않으니까 당연히 안 죽죠. 그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만 되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 말르는데 약이 없습니다. 물만 말리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게 소나무가 되지요. 소나무 절대 안 죽습니다. 이제 그 병 때문에 응애가 많이 낀다든가 입마른 병이 생긴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 심하게 이제 계속 약을 주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은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방제를 하죠. 또 겨울에는 그 응애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좀 응애가 심하다가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은 또 응애는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요새는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리지도 못하는데 아주 오늘 거는 끝까지 이거를 잔철사 감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한 20분씩 보여 이렇게 봐서는 얼른 익숙해지지가 않겠지요. 이게 꾸준히 좀 오랫동안 보셔야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지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오늘은 영상을 길게 좀 찍겠습니다. 제가 말을 미리 이런 거를 말할 준비를 각본 같은 걸 미리 해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좀 더듬고 실수도 많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댓글도 많이 나누고 그래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편안하게 느끼고 여기 오시는 어쩌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처음 뵈도 처음 뵌 분 같지 않고 늘 가까이 친했던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합니다. 작은 철사를 오늘은 먼저 감아볼까요? 잔철사를 늘 굵은 철사를 먼저 감았었죠. 잔철사를 먼저 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굵은 철사를 먼저 감아 놓게 되면은 잔철사를 그 위에 감게 되면 이제 잔철사가 너무 많이 돌출되겠지요. 굵은 철사를 위에다 감게 되면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굵은 철사를 늘 먼저 감았는데 원래는 잔철사를 먼저 감아야 이제 그 잔철사 위에 굵은 철사가 올라와서 이렇게 겹쳐져도 별로 흉하지 않죠. 잔철사는 워낙에 미세하니까. 그런데 굵은 철사 위에 잔철사가 감아지게 되면은 그 나무하고의 사이가 덜 떠가지고 많이 노출되게 되지요. 그러면 보기는 더 안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보시면은 1시간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쭉 밀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좀 보시고 쭉 밀어서 이제 쭉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끝까지 다 영상을 올려도요. 이제 이거 배우시는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다 보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감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작은 가지라도 감아야 됩니다. 이건 철사보다 더 빳빳한데 이게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 휘어지면은 뭐 그 상태로 그냥 만들어야 되겠지요. 철사만큼이나 빳빳한 것 같습니다.
작은 철사를 먼저 감으면은 수피는 덜 상할 것 같습니다. 가느다란 철사 위에 굵은 철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나무 껍질하고 철사하고 닿는 면적이 적어지겠지요. 이 잔철사를 이렇게 먼저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저희는 주로 굵은 철사를 먼저 감습니다. 새순 색깔도 이쁘고 잘 나오죠? 새순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소나무. 이제 물을 한 번이라도 말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소나무 색깔이 많이 나빠지겠죠. 이렇게 더군다나 새순을 이렇게 내밀 때는 수분을 더 항상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 한 번에 많이 준다기보다는 수분이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마사흙을 위에서 봤을 때 항상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얗게 손대지 않고 위에서 겉 표면만 봤을 때 하얗게 마르면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해가 뜨면 바로 마르긴 마르지요. 항상 젖어 있게끔 그래 물 주시는 습관을 이제 키우셔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시려면은 그 물 주는 습관을 그 분재업계에서 늘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분재 저희는 그런 말을 누구나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분재를 하려면 물주기 3년이다라는 말. 그만큼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삼복더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무도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비슷하겠죠. 더운 날씨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카메라는 본래는 영상 27도, 28도, 26도 요 온도에서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5도 된다고 해서 더워서 죽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낮에는 활동을 좀 덜 하다가 밤에 또 활동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 수피의 수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색깔이 이제 퇴색이 되는 거죠. 이제 잔철사를 다 감았는데 이제 굵은 철사를 감아 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저도 이거 절대로 이거 철사 감아서 휘어질 나무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철사보다 더 빡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같이 나란히 있죠, 두 개가. 그래, 이럴 때는 아주 나쁩니다, 감기가. 같은 일이라도 불편한 게 있고 그렇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쪽 가지를 먼저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눈으로만 보시다가 막상 해보시려면은 또 잘 안 되시지요, 잘 안 될 겁니다. 자꾸만 해보셔야 이제 작은 나무서부터 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5mm, 6mm 되는 거 쳐서 잘 못 감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제 가르쳐 드리고요. 실습도 한번 해보고 가시고 이제 그러면 될 겁니다. 근데 다들 거의가 지방에 멀리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자꾸만 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큰 나무도 하지 마시고 더 어린 나무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까지 자꾸만 만들어 보시면은 그러면 차츰 될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줄이 올라가죠. 오늘은 천천히 이렇게 해봅니다. 충분히 좀 보시고요. 오늘은 저도 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약 비 오기 전에 치느라고 계속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약 치고. 그래서 오늘은 약 치는 것도 다 마쳤고,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굵은 가지를 이제 이렇게 감아 봤는데요. 이게 씌어질까요?
요것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휘지 말고 그냥 만들까요? 이렇게 적당히 그냥 둬도 됩니다. 잘못 건드리다가 딱 부러지는 소리 나면은 망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쪽 가지를, 짧은 가지를 감기 위해서 굵은 이쪽 가지도 한번 더 감게 되죠. 예, 요 가지를 감기 위해서 요 철사를 한번 더 감는 겁니다.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 밑에서부터 가면 올라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가면 올라오면 제일 낫긴 나은데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요. 이제는 어떻게 씌워 볼까요? 어느 쪽이 됐건 조금 이렇게 구부려 주면 좋겠습니다. 안 구부러지네요. 조금 구부러지고 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수영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지면은 대려 원위치 시켜서 껍질끼리 최대한 맛 닿게끔 해서 잘라 버리지 않아도 안 죽습니다. 요거 하나가 덜 감아졌습니다. 늘 카메라를 정지시키고 그렇게 잔철살 감아 어느 정도 감아 놓고 다시 켜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번도 카메라 멈추지 않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카메라를 멈추게 되면 저는 엄청 빨리 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죠. 다다다다 그냥 금방 하는데 카메라를 켜놓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카메라 꺼놓고 하면은 시간이 항상 쫓기니까 얼른 감아서 다시 카메라 켜게 되면은 또 천천히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늘 시간에 쫓기죠. 일단 키를 이렇게 낮췄지요. 일단 이 키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키도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망설여집니다. 이걸 주관지로 써야 할지, 이걸 제일 높은 걸 주관지로 써야 할지를 이제 망설이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너무 무리하게 다루면 안 되겠죠. 잘 나옵니다. 새순이 한눈에 보통 6, 7개 다 나옵니다. 색깔도 깨끗하게 잘 나오죠. 이 새순이 녹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녹색이 아니고 연두색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이 누렇색이라든가 붉은색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물을 말렸다든가 거름을 하셨다든가. 소나무 칠 때 거름하면 좋을 거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듯 한 게 좋지요. 거름 해가지고 덕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요건 그릇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소나무 물 안 좋아하지 않느냐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름 안 좋아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은 또 안 하더군요. 거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지요.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초등학교 때도 물론 배우고 하지만 소나무는 박테리아의 균이 하얀 곰팡이처럼 생깁니다. 이 화분을 이렇게 뽑아 보면은 하얗게 곰팡이처럼 뺑 돌려 많이 생겨 있죠. 그러면 그게 건강한 나무입니다. 하얗게 생기죠. 그게 이제 박테리아 균인데, 콩은 동글동글한 뭡니까? 파달만하게 그렇게 달리는데, 소나무는 그런 알갱이가 아니고 가루입니다. 가루. 하얀 곰팡이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걸 병이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건 병이 아니고 뿌리 쪽의 하얀색은 좋은 균입니다. 물과 햇볕, 공기로 이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은 거름을 안 좋아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저장을 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지루하셔도 자꾸만 이걸 보시면은 분재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꾸만 보셔야 이제 익습니다. 눈에 익어야 손도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상 모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아시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제 시작을 못 하시죠. 쉽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휘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복을 이렇게 조금씩 주고요. 복을 주면 이제 몸쪽으로 이게 가까워지죠. 나무 잎이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주시면 되고. 며칠 전에 안 세우고 만들었더니 많이 아주 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내가 세워줬더니 훨씬 이쁜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짝짝 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지금 이쁩니다. 예, 거의 다 됐죠. 만들 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철사를 안 감아서 제가 이거 다시 감겠습니다. 철사를 빠진 게 있었네요. 가지가 3가지인데 안 감아진 게 3가지입니다. 지루한 시간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자, 이제 요 제일 밑에 요 한 가닥이 남았죠.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조금 위로 올리면서 하면 이게 짧아지죠. 옆으로 멀리 안 가시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재로 판매 안 될 것들 그런 걸 주로 갖다 만듭니다. 원래 저 과수원하는 집에 사장님은 좋은 과일 못 먹지요. 팔리지 않을 만한 것들만 이제 저게 손질해서 먹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져가서 쉽게 못 만들어서 이제 잘 소재로 판매 안 되는 거 소재로도 많이 판매하거든요. 만들어서도 판매를 많이 하지만 이제 소재로는 판매 안 됩니다. 이렇게 요거 키가 크죠. 키가 요 가지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뿌리 모양을 우선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영 모양은 보지 마시고 뿌리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하라고요. 뿌리 모양은 영원히 이 모양입니다. 좀 더 자라고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뿌리 모양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요 대가 너무 깁니다. 그렇죠?
요 뿌리 부분에서 요 위치에서 가지가 나와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키가 좀 큽니다.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한 번에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